문제도 아니고 그래도 요새 문제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 물어보고 다만 요새는 조금 더 출제자들도 세련돼지고 좀 문제를 세련되게 만드는데 기본 틀은 바뀐 건 없어요. 자, 맞춰봅시다. 자, 1번은 행정법의 법원. 자, 정답은 뭐야? 2번. 뭐 때문에 틀렸어? 2번. 성문법을 개정 폐지까지는 못해. 왜냐면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인 효력만 보충적으로, 그죠? 자, 1번은 통일된 법전 없죠? 맞고. 또 문제 있는 거 없나? 5번은 왜 맞아? 어떤 논리? 그렇지. 그러니까 장관이 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법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상위법이야. 조례보다.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면 무효지. 그지? 자, 그래서 1번은 쉽게 2번을 답으로 골랐어요. 개폐까지는 안 된다. 보충하는 효력만 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옳은 거 고르래. 응? 1번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행정선례법 하면은 관습법의 한 종류지. 관습법이 행정을 둘러싸 행정에 관한 관습법이 두 종류.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한 게 선례가 쌓인 경우 이제 행정선례법. 또 국민들 사이에서 오래 행정에 관한 관행이 반복된 경우 민중관습법 이렇게 두 종류 있어요. 근데 이 국세기본법에서 이거 인정하고 있어. 1번이 맞고 2번은 뭐 보고 틀렸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유사 사건에는 하급법은 안 따라도 돼. 동일한 사건, 즉 당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따르게 돼 있지. 유사 사건은 그러면 유사 사건이 나오면 뒤에 가서 기속한다. 이거 X야. 기속하는 힘은 없는 거야. 그다음에 3번은 그렇지. 그러니까 조약,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승인되고 있는 국제법규는 그대로 바로 국내법으로 안 만들어도 그대로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 그랬어. 그렇지? 따라서 국내법으로 따로 만드는 절차 거치지 않아도 거쳐야 때문에 틀렸어. 4번은 우리나라 성문법을 원칙으로 삼지만 성문법이 완벽하게 안 되니까 보충적인 법으로 관습법이니 판례법이니 조리니 인정한단 말이야. 보충적 법으로. 근데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X. 자, 네, 문제 3번은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지. 대화체.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답이 뭐로 나왔어? 응? 이게 지금 틀린 대화 내용 모두 골라라 그랬지? 틀린 대화 내용 2번 다? 그렇지. 다에 조그맣게 나왔더라.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이는 국내 법으로 인정이 안 된다. X. 별도 입법 조치 없어도. 그지? 그래서 다 하나만 틀렸어. 라마는 우리 판례 얘기하는 거지.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 응? 그럼 그 조약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 바로 국내법으로 인정돼서 행정에 관한 법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거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옳은 거 고를래. 1번 X. 그지? 성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족하니까 인정하고. 그러면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답 몇 번이야? 2번 맞다. 그죠? 별도의 시행법률이 없어야 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국내법으로 따로 안 만들어도. 그지? 3번은 왜 틀렸어? 요거는 좀 모를 수 있다. 왜냐면 앞에 문장의 주어가 행정규칙이잖아. 행정규칙도 법이긴 한데 이건 조직 내부법이야.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지키라고 만든 법이야.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없는 법.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행정기관이 만들려면 그 국회가 법률에서 만들어라고 권한을 줬어야 돼. 권한을 위임해 줬어야 돼. 근데 행정부 조직 내부의 사항을 만드는 거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만들어라 권한 안 받아도 돼. 응? 따라서 어떻게 돼? 행정규칙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에 근거하여 위임의 근거가 없어도 위임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아까 뭐 대통령령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이제 대통령이 만드는데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은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행정기관은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은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법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 없어도 되고, 그지? 그래서 그거 틀렸고 4번은 그지? 앞에 행정선례법이란 건 행정관습법 중에 하나인데 설명을 이런 걸 말하는데 아까 나왔잖아. 국세의 기본법 같은 데도 인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게 없다 그래서 X. 5번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하면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판하는 법원 다 기속한다고 돼 있어.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다 따라야 될 법이 되는 거지.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야. 못 갖는다 그래서 X. 자, 그다음에 문제 5번은 틀린 거. 그치? 3번이지. 이거 여기에 동그라미 3번에 사인이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였어? 중국 기업이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반덤핑 관세라고 세금 부과한 것에서 WTO 협정 위반이다. 우리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지. 근데 우리 법원이 뭐라 그랬어? 그럼 우리 법원이 재판권 없다. 두 가지요. WTO 협정 이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이지 국가와 무슨 사이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별도의 국제재판소에서 재판할 사안이지 한 국가 내의 법원이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부한 사건이냐? 따라서 3번을 옳게 고치면 끝에 가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지? 네, 3번. 그거만 설명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틀린 거. 요거는 5번. 그지? 5번에 뭐라 했어? 행정법의 기본 원칙과 모든 제도는 다 법률로 싸그리 정해져 있나? 아니지. 법률로 이제 예전에 이 출제 당시만 해도 법률로 정해진 것들이 많지 않은데 또 재작년에 행정기본법 만들면서 좀 더 규정을 했지만 아직도 규정 안 된 것도 있어. 그렇죠? 여러 가지 법과 원칙이 다 법률로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럼 뭐 불문의 법이 뭐가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정하는 게 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모두 정해져 있다. X. 그다음에 7번은 틀린 거 고르시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나왔던 거 판례 또 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지? 답은 2번이었지. 남북한 간은 서로 국가로 보기 않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 자, 그다음에 8번은 틀린 거 올라라 그랬어. 옳지 않은 거. 조금 어렵다, 그죠? 근데 다 나온 건 않네. 정답은 3번. 3번. 4번은 관습법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대. 하나는 뭐야? 오래된 반복된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관행대로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적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법적 확신설이야. 별도로 국가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 국가 승인까지는 필요 없고 앞에 말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을 때 법적 확신이 있을 때면 이제 법으로 인정돼. 이게 법적 확신설이거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3번이 왜 틀렸어? 자,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있는 법의 행정 규칙. 이것도 행정에 관한 우선 첫째
법규성이라는 단어 나왔지? 이거 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법규성 하는 건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의 성질이 있다 그래. 응? 그러면 행정 규칙이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이 있는 법이 되느냐 법이냐 아니냐 두고 논란은 있어요. 다만 이제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는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지배적이지만 견해 대립은 있는 거야, 약간. 응? 그거 맞고. 그런데 이거 행정 규칙을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볼 거냐? 법원성. 응? 이거 배웠지? 이게 이제 안 보는 입장 있잖아. 행정에 관한 법으로 안 보는 입장은 야 이거는 행정에 관한 법원, 행정에 관한 법의 범위를 볼 때 이거는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있는 법, 법규만으로 행정에 관한 법을 한정을 해야 된다. 좁게 보자는 견해는 행정규칙은 행정에 관한 법원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넓게 아니 어쨌든 공무원들이 따라야 될 응?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그 법이라면 규범이라면 다 행정에 관한 법원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는 행정규칙도 공무원이 조직 내부에서 따라야 될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법의 법원으로 포함을 시키자고 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둘 다 법규성 인정 여부도 견해 대립이 있고 법원성 행정에 관한 법으로 포함할 거냐 하는 것도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끝에 가서 이견이 없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것도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옳은 거는 8번은 3번 틀린 거고 9번은 순경 시험이었는데 순경 시험은 이제 올해부터는 행정법이 행정 시험 과목이 싹 바뀌어가지고 행정법을 시험을 안 봐요. 경찰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이제 9번에 틀린 거 그러래. 1번은 뭐 계속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2번 틀렸잖아. 그죠? 이거 조약이야? 아니지. 그러면 두 번째 끝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 조약에 해당 아니야.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지키기로 합의합자 신사협정한 거지. 안 지켜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3번 불문법원 하면 관습법, 판례법, 조리 문제였고 4번은 뭘 말하는 거야? 요거는 4번이 바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뭐야? 일종의 뭐 말하는 거야? 그 행정선례법 내지는 신뢰보호 원칙, 응? 그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응? 행정선례법,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거죠. 자, 네, 4번이 정답. 9번에 2번 정답 참. 자, 10번은 법원. 지금 한 주제를 갖고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지. 응? 자, 10번에 옳지 않은 거. 자, 그죠? 4번이지? 인정하고 있는데 플레이하지? 인정 안 한다 그랬고. 근데 2번은 왜 맞아? 2번은 영미법계 국가라서 맞는 거야. 영미법계 국가는 그 나라 상급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놓으면 비슷한 유사 사건에서도 하급법원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대륙법계 국가는 아니거든. 다 동일한 사건 아니면 안 따라야 되거든. 유사 사건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사 사건에는 하급법원이 안 따라도 되는 거지, 그렇지? 영미법계는 이렇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영미법계이기 때문에 맞죠. 자, 11번은 틀린 거. 1번 유사 사건 나왔잖아, 그렇지? 2번 옳게 썼고 관습법 설명 맞고 4번 이거는 헌법 6조이랑 맞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12번은 신뢰보 이제 행정법 일반 원칙이다. 응? 법원 얘기 이제 끝나고 신뢰보 원칙 틀린 거 그러래. 그렇지. 4번이지. 응? 4번의 키워드는 뭐야? 무효인 척은 예를 들면 무효면 어떤 사례 있었지?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저거 있었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를 국가가 임명했어. 결격 사유자 임명하는 조치는 무효. 근데 이 임명된 공무원 자기도 몰랐고 자기는 적법하게 임명된 것으로 신뢰했다. 그래서 이만큼 몇 년간 근무해 왔으니 자기 신뢰보호 인정해서
계속 공무원 신분 인정해달라,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안 된대. 원래부터 무효인 조치는 그 위법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거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본인이 족법이라고 믿었다, 이거 신뢰보호 안 된대. 그래서 무효인 처분은 신뢰보호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정리하면 위법한 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위법이 너무 명백하고 중대해서 무효인 거는 안 된대. 응? 그래서 있다. X 4번이 정답. 5번은 신뢰를 하게 됐던 결정적 요인이 나중에 사정 변경되면 신뢰보호 안 해줘도 된대요. 응?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자, 그 다음에 13번 틀린 거. 그렇지, 2번. 거기 신뢰보호 원칙은 민법의 신의칙,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게 아니야. 어디서 나와? 우리 공부했잖아.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왔어. 법치국가 원리. 그 중에서도 법치국가 원리는 그 중에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랬지. 하나는 법률 적합성, 그러니까 합법성. 또 하나는 뭐라고? 법적 안정성. 응?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 중 국가와 국민과의 법적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해 간다. 여기로부터 국민의 신뢰 보호, 응?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 중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신뢰 보호 원칙이 나온다. 응? 그치?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14번은 일반 원칙. 여러 가지 섞었어. 오늘까지 배운 여러 가지. 1번은 비례 원칙 위반한 거 맞아요? 위반됐대? 이거 이제 두 가지로 공부해야 돼. 야, 주유소 허가 받아서 전 주인이 영업을 하다가 팔아넘겼지, 주유소? 인수한 사람이 자기가 위반한 건 아닌데 전 주인이 잘못된 부정 가짜 위반로 섞어 팔다가 걸린 건데 그 모르고 인수했는데 영업정지 받을 수 있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양수인에게 행정위원회 영업정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인수한 자가 전 업자의 영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 다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도 떠안아. 그렇지만 6개월까지 한 건 너무 심했다, 그지? 그래서 맞아, 1번 맞고. 답 1번이다 그러면. 그럼 2번은 옛날 얘기, 그지? 공무원들 요정에 출입하지 마라. 총리가 말하면 훈령, 이게 행정 지침이야. 행정 규칙, 그지? 전 공무원들한테 요정에 출입하지 마라 하고 이제 조직 내부법으로 총리가 행정 규칙을 발령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딱 걸린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딱 한 번 위반했다고 바로 파면 좀 심했다. 비례 원칙이 막, 그지? 근데 적법이라고 그랬죠? X 3번은. 이거는 개인 택시 기사는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 죽고 다치는 중대한 교통사고 내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고 난 지 1년 10개월 지나서 개인 택시 면허 취소했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한 건 적법. 근데 이제 어떤 일반이 이거 말고 일반 회사 택시 기사인데 운전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하다가 또 몰래 운전하다 또 걸렸어. 이제 면허 취소. 근데 면허 취소를 안 하고 있다가 3년 만에 면허 취소한 거, 이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그지? 그거 둘을 좀 대비해서 기억하면 될 거야. 그지? 1년 10개월 개인 택시 면허, 이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X. 그지? 위반하지 않았다 그랬고, 4번은 허가 받아낸 사람이 뭐 했어? 속임수 썼지. 본인에게 잘못 있지. 신뢰보호 내세우지 못하는 거야. 그지? 따라서 신뢰 보호된다. X. 5번은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왔지. 그렇다면 이거 일종의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묵시적인 견해를 상대방한테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응?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수년치 세금을 갑자기 부과한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위법. 그렇지? 그래서 이거 비과세 관행이 성립 안 했다는 게 틀렸죠. 일종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거로 보고 거기에 어긋나게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례예요.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따라서 다 반대로 돼 있고 1번만 보라. 그다음에 15번은 법 규정들을 소개하면서 이 속에 나타나 있는 법 원칙이 다른 게 하나 있대. 뭐가 다를까? 1번에 보면 첫째 줄에 보면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필요 최소한하면 무슨 원칙? 필요 최소한만큼만 해라. 비례 원칙. 그럼 2번도 들어있지 않아? 필요 최소한도. 3번도 들어있지 않아? 응? 요거는 이제 3번은 뭐 나왔어요? 3번도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다른 수단 가지고는 의무 확보가 곤란하고, 응? 그 의무 불이행을 내버리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이게 이제 뭐 하냐면 소위 비례 원칙 중에 상당성, 응? 그러니까 이것도 비례 원칙하고 연관이 있어. 응? 4번은 역시 필요 최소한. 5번이 답이야. 왜 5번이 답일까?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지? 뭔가 주던 걸 뺐거나 뭐 주는 걸 신청받고 거부하면 안 된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거 바로 아까 말한 부당 결부 금지 원칙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그거하고 관련된 이유, 원인도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부당하게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엉뚱한 거. 주로 그쪽하고 연관이 있어. 나머지는 다 비례 원칙하고 관련됐고. 이런 식의 문제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아까 나왔었잖아. 거짓말 해가지고 허가 받아냈지.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 고려하지 않고 취소해서 허가냈던 거 다시 취소했어도 그 허가가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허가가 처음부터 나간 거야. 이 위법하게 허가가 된데 상대방 잘못이 있어, 원인이. 그러면 상대방 신뢰 고려 안 하고 바로 취소해도 문제 없다. 신뢰보호 원칙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17번 신뢰보호 원칙. 틀린 거 올라라. 응? 그렇죠. 2번이죠. 2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모든 작용은 다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행정지도 나왔지? 행정지도가 국민한테 이렇게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조치를, 그런 걸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말해요. 권고에 국민이 따랐어. 권고가 정당한 거로 믿고 따랐는데, 그죠? 그랬다고 나중에 뭐야 이걸 잘못됐다고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되지. 딱 권고한 대로 따른 것뿐인데, 그지? 그래서 행정지도라든지 또는 행정기관이 법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뭐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X 17번에 2번. 그 다음에 뭐 3, 4번, 17번에 3, 4번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귀책사유지, 귀책사유. 그러면 4번에 나열된 것도 다 본인의 잘못이죠. 네. 그 다음에 18번 잘못된 거. 2번이지, 2번. 응? 2번이죠? 여기 재정경제부가 6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거는 이제 그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그때까지 법을 고친다. 이렇게 공적 견해 표명한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공적 견해 표명한 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실제로 법이 바뀌었는지 확인도 안 한 잘못도 있다. 상대방 잘못도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안 된다는 거야. 응? 결론이. 그래서 보호돼야 된다. X 2번이 됐습니다. 응? 나머지 판례는 뭐 좀 설명할 게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왜 틀렸어? 여기 보니까 틀렸던데 18번. 응? 뭐 판례를 답으로 했어요?
응. 1번? 1번 여기 야, 너 뭐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건립 이거 바로 대순진리의 사건. 응? 그 기억나지? 종교회관 어디다 이 농지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건축 가능한 대지로 바꿔줄 수 있느냐? 해준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거부했잖아. 안 된다고.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9번. 야,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어떻게 돼? 문제가 길어져. 얘네는 짤막짤막했는데 점점 길어져.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길어질 때는 뭐냐면 판례를 그만큼 많이 내는 거야. 판례를 많이 내니까 판례가 뭐 두세 줄, 요약을 해도 세 줄 막 이렇단 말이야. 그게 문제 길어져. 그럼 이걸 꼼꼼히 다 읽는다는 거 의미가 없어요. 딱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이거 다루면 무슨 사건 빨리 떠올라야 돼. 무슨 사건 이거 결론이 이렇게 나지. 그러면 결론으로 달려가. 무슨 사건 하면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맨날 그 끝에만 바꾸는 거야. 판결문은. 응?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번은 자 1번 틀렸네요. 그죠? 적법이 아니라 위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 폐기물 처리업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더니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줬어.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법이 요구하는 저 시소를 가지고 투자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정식 허가를 신청했어. 근데 엉뚱한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줄에 여기 또 청소 뭐 이 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또 내주면 업자가 난립이 돼서 뭐 효율적이 이제 못하고. 근데 이거 있잖아.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 냈을 때부터 행정위원 다 알 수 있었던 거야. 이 사람 또 폐기물 처리업하겠다고 신청 들어왔는데 이거 내주면 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럼 뭐 애초부터 사업계획 부적정하다고 하지. 사업계획 괜찮아 적정하다고 통보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시설을 갖추게끔 그래놓고 맨 뒤에 가서는 거부. 그럼 상대방만 피해 보라는 얘기잖아. 왜 애시당초 이 업자들이 난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고 적정 통보를 해주지 말든가. 그럼 상대방 시설만 갖추느라고 돈 투자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먼저 받으라는 건데 이렇게 했다면 상대방은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자기 폐기물 처리 사업 받게 될 거. 시설만 이제 갖추면 받게 될 거라고 신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이거 적법이 아니라 위법이다. 신뢰보원칙에 위반된 거로 봤습니다. 19번에 1번. 2번은 오늘 공부했지?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해라. 특히 인천시장이 했던 일이야. 응? 근데 3번은 길지만 원래는 음주운전자인데 면허 취소시켜야 될 자인데 착오로 면허 정지 처분 먼저 나갔다가 뒤늦게 착오 발견하고 면허 취소로 다시 바꾸는 거 안 된다. 신뢰보원칙 위반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은 옳은 거. 그렇지. 2번이지. 응? 여기서 보면 첫째 줄에 처분청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보통 이제 시장, 도지사, 뭐 장관, 시군구청장 같은 행정위원회 장이 보통 처분청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시장이 최종 허가권자 하더라도 시장이 허가 내주겠다 약속한 건 아니지만 밑에 시장을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다 검토하더니 이건 허가가 되는 겁니다. 뭐 준비해서 신청만 하시면 허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약속, 그치? 이것도 국적 견해 표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럼 1번은 왜 틀렸어? 어디가? 그치? 아까 위법한 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지. 단 무효일 때만 빼고, 응? 그 다음에 3번은 거기에 절경자 상대방이 행정기관이 한 선행조치 신뢰하고 뭔가 행동으로 한 게 있어야 그걸 보호해 준다는 거지.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긴 거 없는 거 아무 처리 행위가 없으면 단지 그냥 정신적으로 믿고만 있었던 거 이걸 신뢰 보호해 주는 거 아니잖아. 처리 행위가 있었어야지. 응? 따라서 X. 4번은 그치. 어느 게 더 우선한다고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예전에 설명했잖아. 위법한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하게 허가받았다고 믿고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나중에 행정위원회
야, 합법성 때문에 이건 위법한 효과가 있으니까 허가 취소해야 되겠어. 그 합법성을 내세우는 거지. 하지만 취소하면 또 상대방은 적법한 허가라고 신뢰하고 영업을 했었는데 이거 해쳐요, 그죠? 그럼 신뢰 보호를 위해서 위법하지만 허가를 유지해야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건 항상 뭐가 뭐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고 건건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구체적 사안마다 이게 상대방의 신뢰가 더 우선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합법성이 더 우선시켜야 될 것인가 이거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가치를 따져 비교해서 평가해서 더 우월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도 뭐 전자가 후자보다 항상 우위, 후자가 전자보다 항상 우위 아니야. X. 그 다음에 5번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무관하게 우연히 행해진 사인의 처리행위? 아니 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행동으로 옮긴 게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이게 신뢰 보호되는 거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아무 상관도 없대. 상대방이 뭔가 행동으로 옮긴 건 다른 거하고 상관이 있대. 그러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지. 응? 그렇지? 네. 될 수 있다. X 없다 하죠. 응? 자, 다 맞았습니까? 이 앞에서 보건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아이고야, 아쉽다. 이건 다 맞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연습해 봅시다. 응? 이번엔 다 맞기를 바라고.